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개새끼입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려 할 때 나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유명한 카피라이터 정철 선생님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나도 개새끼입니다 라는 말로 줄줄이 댓글을 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2천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2번 촛불을 드는 흉내만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새끼입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구속과 양승태 구속을 목도했을 때 그자들이 구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며 뒷짐을 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새끼입니다. 그동안 개새끼로 살아왔던 개새끼 시절을 반성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개새끼로 살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 이덕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시인들은 서울의 소리는 과격하다, 언론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언론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 조선일보에 가서 그런 말을 하십시오.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런 쓰레기 언론사에 외치십시오. 최소한 민주시민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중립은 기계적인 중립이 아닙니다. 진정한 언론이라고 한다면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냉혹한 성찰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집회에서 미래통합당의 해체와 조선일보 폐간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사퇴와 검찰개혁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몸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몸통에 3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메두사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경적을 올려주십시오. 저는 또한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의 결과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이 생각보다 선전한 것입니다. 그자들이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일 안하고 발목 잡기, 동물국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아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그자들의 막말 행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경욱, 김진태, 이현주, 황교안 이자들의 막말 대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자들에게 100석이 넘는 의석은 너무 과분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전쟁을 선포했을 때 미래통합당 그자들은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에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돼서 일본 불매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조차 한국과의 경제전쟁은 일본의 패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의 정신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미래통합당은 즉시 해체하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통신, 의료 등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훌륭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강대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에 급신거리고 미국에 급신거리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